승부패 84회차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시티 대 와포드의 경기인데 지금 레스터시티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최소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와포드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홈 성적은 상당히 좋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면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이 레스터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잉글랜드 2부 리그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 여파에 따른 누수가 있는 팀이 있는데 레스터와 와포드를 비교해 봤을 때 와포드가 조금 더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다카 선수가 잠비아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지만 다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와포드가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인 카옌베 선수가 콩고 대표팀으로 차출 그리고 주전급 장신 공격수인 마마두 둠비아 선수가 말리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오히려 와포드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레스터시티가 평균 점유율 53%, 와포드가 51.7%로 근소하게 레스터가 앞서기 때문에 레스터가 홈팀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레스터시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만큼 레스터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비 뒷공간에 대한 역습, 수비가 취약점이 있고 이 와포드와 레스터가 나란히 역습 득점이 3골로 동일하지만 지금 역습 시도 횟수를 보시면 와포드가 29번으로 레스터시티의 17번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역습 능력이 와포드가 있다는 점에서 와포드가 작정하고 선수비 후 역습을 들고 나온다면 레스터의 수비 뒷공간 약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데 와포드가 10골, 레스터가 8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양팀인데 세트피스 득점 수준은 나란히 7골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득점과 실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보다는 다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레스터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와포드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노리치 대 찰턴 경기인데 이 경기도 지금 레스터시티와 마찬가지로 노리치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이 경기도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리치가 시즌 초반에는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찰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리치가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3.9%, 찰턴이 지금 평균 점유율이 43%로 이 챔피언십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리치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찰턴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하는데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찰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세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공격력 면에서는 확실히 찰튼이 3골, 노리치가 1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이 가장 낮은 찰턴이 노리치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을 치기에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찰턴의 또 다른 무기가 바로 세트피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찰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노리치가 고무적인 것은 노리치가 실점이 많은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10.67골로 기대 실점
실점만 따지고 봤을 때는 거의 10골가량을 실점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노리치인데 어쨌든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두 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노리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점에 있는 찰턴 상대로 노리치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79골로 두 번째로 떨어지고 찰턴 역시 마이너스 6.02골로 기대 득점 대비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양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양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수 사전트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포 공격수 사전트가 돌아와 준다면 노리치의 약점인 골 결정력이 보완이 되면서 노리치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이지만 노리치의 단통승만 찍기에는 찰턴이 가지고 있는 역습 능력과 세트피스 공격력 그리고 찰턴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치기에 상당히 용이한 전술 구도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취향껏 찰턴의 무승부 혹은 찰턴의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종 픽은 제가 국내 배당이 나오면 금요일날 구매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옥스퍼드 대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력이 떨어지는데 특히나 사우스햄튼 역시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옥스퍼드보다 월등한 공격력이 있고 무엇보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챔피언십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암스트롱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7골을 넣고 있고 7골 4도움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의 암스트롱 선수이기 때문에 이 확실히 암스트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부 리그에서 득점 두각을 나타냈다가 함께 1부 리그로 승격을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또다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이적이 됐다가 또다시 2부 리그에서 잘하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2부 리그에서 득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이 애덤 암스트롱 선수를 앞세운 공격력 면에서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네이션스컵 차출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츠머스 대 퀸즈파크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지금 퀸즈파크가 조금 더 경기력이 좋고 순위 면에서 퀸즈파크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경기도 지금 포츠머스 쪽 사이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퀸즈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타일론 스미스 선수가 남아공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지만 이 타일론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백업 중앙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퀸즈파크의 전력 누수는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액면가로는 지금 퀸즈파크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기록을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포츠머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11골 세 번째로 많은 팀이고 QPR 역시 9실점으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포츠머스는 세트피스 득점 5골로 두 번째로 적고 QPR 역시 6골로 이 세 번째로 적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공격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QPR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포츠머스가 QPR의 수비 뒷공간을 털어먹을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준비를 해온다면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츠머스 역시 역습 실점이 4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QPR 역시 역습으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QPR도 지금 역습 득점이 2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득점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퀸즈파크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포츠머스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금요일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번 경기는 퀸즈파크가 한 명 수비수가 차출이 됐지만 백업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퀸즈파크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스토크 대 프레스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스토크 쪽으로 근소하게 몰려있지만 저는 초안픽으로는 무승부를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프레스턴 역시 두 번째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팀이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이 지금 장점과 단점이 지금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역습 득점이 5골, 세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스토크와 프레스턴이고 역습에 의한 실점도 나란히 한 골로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습 공격을 감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점유율 45%, 스토크가 53%로 이 경기는 평균 점유율 자체가 스토크가 높기 때문에 홈에서 스토크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프레스턴이 오히려 역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프레스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비슷한데 스토크가 5골, 프레스턴이 6골로 비슷한 수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 지금 스토크가 9실점이나 당하고 있습니다. 스토크가 2부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데 그 대부분의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6실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프레스턴이 앞선다는 점에서 프레스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인 채메듀 선수가 카메론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스토크가 측면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쉽게 지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어서 지금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프레스턴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스토크 쪽으로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프레스턴 사이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저는 무승부 일단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웨스브로 대 브리스톨 시티 경기. 이 경기도 지금 웨스브로 쪽으로 몰려 있는데 최소 무승부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앞두고 악재가 있는데 핵심 골키퍼인 비텍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 브리스톨 시티의 주전 골키퍼 비텍 선수가 지금 클린시트 7번으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골키퍼이고 90분당 선방 횟수 역시 3.3회로 세 번째로 많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리스톨의 이 탄탄한 수비력을 지탱함에 있어서 비텍 골키퍼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브리스톨이 주전 골키퍼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점유율 자체는 브리스톨이 45.9, 웨스브로가 52.2%이기 때문에 웨스브로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이 헐시티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웨스브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 속에서 브리스톨이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을 치기에 상당히 용이한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 상성을 고려하면 지금 브리스톨 쪽이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습 실점 면에서도 브리스톨이 1골, 웨스브로가 2골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브리스톨의 역습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리스톨의 승리보다는 그래도 무승부로 가고 싶은 이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리스톨의 핵심 골키퍼 비텍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브리스톨이 충분히 골문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고 취향껏 브리스톨의 승리로 가져가실 분들은 과감하게 픽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면서 6번 경기 역시 금요일 국내 배당 오픈 이후에 최종 픽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리그 마지막 경기 렉섬 대 셰필드 경기. 이 경기는 셰필드가 최근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셰필드로 몰려있는데 저는 여유가 된다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 렉섬이라는 팀이 프레스턴보다도 무승부가 많습니다. 지금 무승부가 10번으로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팀이기 때문에 렉섬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렉섬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여파가 있습니다. 주전 윙백 이사 카보레 선수가 부르키나파소로 차출이 되는데 이 카보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미 이탈 중이었기 때문에 렉섬이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무엇보다 셰필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득점 12.76골, 실제 세트피스 득점 9골로 2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면서 확실히 최근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렉섬이라는 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3실점으로 2부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탄탄한 팀 중에 하나가 렉섬이기 때문에 셰필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가 통하지 않는다면 렉섬 특유의 무승부 면모가 나오면서 무자비 본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셰필드 역시 지금 역습에 의한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렉섬이 역습 득점이 0골로 역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셰필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상황에서 렉섬도 역습으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렉섬의 승리보다는 확실히 무승부 고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부터 14번 경기는 잉글랜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2부 리그보다는 확실히 익숙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제가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맨유 대 뉴캐슬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유 승리 쪽으로 지금 44% 몰려있지만 저라면 뉴캐슬 사이드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큰 근거로는 지금 맨유의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아마드와 은베오모 선수가 나란히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된 맨유인데, 문제는 이 은베오모와 아마드 측면 자원들 뿐만 아니라 직전 경기에서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몇 경기 결장이 됩니다. 이 브루노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맨유를 지탱해왔던, 부상 없이 꾸준하게 에이스 역할을 해온 캡틴이기 때문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은베우모 아마드가 빠진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기록적인 면에서도 보시면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기회 창출 51회, 빅찬스 메이킹 역시 8회로 맨유에서 압도적인 플레이 메이킹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루노 선수의 결장까지 겹친다면 지금 맨유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세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 되는 맨유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제 아무리 원정 기복이 심하다는 약점이 있지만 맨유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뉴캐슬 사이드로 가는 것도 메리트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뉴캐슬 사이드가 맞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노팅엄 대 맨시티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 믿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시티가 은근히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노팅엄이 미드필더 쌍가레 같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 면에서도 맨시티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튼 경기, 이 경기도 아스날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수는 주중에 아스날이 새벽에 있었던 리그컵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스날이 주중 리그컵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주춤하고 있고, 무엇보다 브라이튼의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웰백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또다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아스날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 초안픽으로 아스날의 승리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브랜트포드 대 본머스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브랜트포드 쪽으로 많이 몰려있지만 본머스가 조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가르거나 혹은 단통 무승부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 팀이 지금 강점이 비슷한데 본머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 7골, 브랜트포드가 5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한방이 가장 강력한 팀들이 바로 본머스와 브랜트포드이고 역습에 의한 실점 역시 3골로 나란히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역습으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면에서는 확실히 본머스가 약점이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 12골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본머스이고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브랜트포드가 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공격력 측면에서는 브랜트포드가 3골, 본머스가 6골로 본머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브랜트포드가 와타라 선수가 측면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본머스는 이렇다 할 네이션스컵 차출이 없다는 점에서 본머스가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 측면에서도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브랜트포드 쪽으로 50% 이상 몰려 있지만 승무 혹은 승패로 본머스 사이드 충분히 받치고 갈 수 있는 전술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 번리 대 에버튼 경기인데 이 경기도 지금 에버튼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64%나 몰려있지만 전술 상성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 에버튼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그리고 번리의 스코파커 감독이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 자체가 평균 점유율이 43.1%로 상당히 낮은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40.8%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이 바로 번리이기 때문에 이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에버튼이 본의 아니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에버튼이 상당히 어색한 경기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 본머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상당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버튼 자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기 구도 속에서 상당히 어색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에버튼이 지금 측면 공격수 은디아의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되어 있고 핵심 미드필더 게이에까지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리 역시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차출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의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 그리고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역시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전술이 부족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경기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의 구도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는 풀럼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수 베시 선수와 측면 자원 추쿠에제 같은 자원 그리고 핵심 2선 자원인 이워비가 네이션스컵 차출이 된 풀럼이고 그에 비해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 완비사카 선수가 차출이 됐지만 확실히 풀럼보다는 전력 누수가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풀럼이 웨스트햄보다 최근에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풀럼 역시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탄탄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첼시 대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 이 경기는 첼시 쪽으로 지금 근소하게 몰려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식 경기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첼시의 기복 있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아스톤 빌라 사이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양팀의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의 모건 로저스 선수의 최근의 골 감각, 강력한 슈팅 능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 배당이 나온다면 단통 무승부로 갈지 승패로 갈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84회차 아직까지 배당이 나오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초안픽을 말씀을 드렸고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잉글랜드 2부 리그는 나름대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분석을 참고를 하셔서 초안픽을 잡아보시기 바라고, 금요일 국내 배당이 나오면 제가 14경기 압축 조합픽을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최종픽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